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어법이 수동태거든요. 미리 얘기하고 시작할게. 수동태 파트는 사실은 여러분 지금 학년에 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왜 그러냐면은 얘기를 하면은 수동태 파트가 1번부터 몇 번까지 가면 한 10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동태는 이 파트 안에 공부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공부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원래 원칙대로 가면은 여러분 지금 이제 한 중2 정도 학년에서 수동태가 들어가면 대략 한 1번에서 한 3번까지만 원래 다루려고 하는 게 원래 학교 교과서 편제에서의 원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2학년의 중2가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수동태는 학교 선생님들이 보통은 욕심을 좀 내셔서 여기에서 보통 한 6번, 조금 욕심 더 내시면 한 7번, 8번까지 진행을 시키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교화나 두일 같은 경우는 쌤 욕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진행을 시키시고 역시나 이번에도 한 6번, 8번 정도까지 진행을 조금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뒷부분의 내용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부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내용도 어법 내용도 그래서 조금 많은 편이거든. 건국지는 말고 얘들아 겁먹을 필요는 없다. 1번부터 3번까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앞에 있는 쉬운 내용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오염식인데 왜? 일단 추가적인데 오염식이야 뭐. 오염식이야 우리 뭐 시가 잘하니까. 자, 오케이 그렇게 수동태를 들어가 본다. 수동태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번호가 이제 한 나중에 한 6번 정도까지 갈 건데 막 3번, 4번, 5번, 6번 가면 1번은 놓치기 쉬운데 여러분 수동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1번입니다. 1번. 1번이 뭐냐? 형태하고 해석이 되는 거죠. 형태하고 해석이 된다. 이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자 얘들아. 수동태를 쓰게 되면 제일 앞에 있는 형태 뭐를 쓰는 거죠? 앞에다가 비동사가 무조건 와야 되죠. 그 다음에 뒤에는 무슨 형태를 써야 돼? PP 형태를 써야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비동사, 뒤에는 PP 형태를 이렇게 쓴다. 그리고 해석도 합시다. 해석은 이게 수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수동으로 해석을 해준다. 수동 해석이 쓰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 하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해지다. 해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기본 포인트입니다. 여기 됩니다. 다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수동태의 가장 기본은 뭐가 된다? 일단 형태하고 해석인데 하나씩 보자 얘들아. 색깔 적어줄게요. 반드시 비동사가 와야 된다. 비동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시험 쳐가지고 만약에 서술형 여러분 이거 안 나올 거 안 나오죠 서술형. 그렇죠 이거는 나와. 이걸 서술형 나오게 되면은 학생들이 PP만 신경 써서 비동사 빼먹는 애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 그리고 객관식 문제에서도 비동사가 빠져 있어도 뭐 빠져 있던가 말던가 이렇게 하면서 중 보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절대 조심해야 된다. 반드시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비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뒤에 마찬가지. 뒤에는 PP 형태를 쓴다라고 했는데 여기를 뭐를 쓰면 안 되냐면은 과거형을 쓰면 안 됩니다. 과거형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break 같은 경우는 상단 변화가 어떻게 되지? break, broke, broken인데 is broke라고 써놓으면 뭐 맞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됩니다. 예시 한번 적어볼게. is broken. 예를 들어서 is broke. 맞나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broken은 과거 시제 PP 형태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적어줘야 된다? broke가 아니라 broken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저기 예시가 들어가서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한 부분 다 무시하지만 여러분들이 수동태 문제를 보게 되면 제일 처음 뭐부터 확인해 줘야 돼? 일단 비동사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확인해 줘야 돼? PP 형태를 제대로 썼는지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 반드시 해지다라고 뭐 해줘야 된다? 반드시 해석이 필수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또 나중에 되면은 2번, 3번, 4번, 5번, 6번 신경 쓸 게 많아지잖아.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해석을 안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여기에서 The children is read the book. 이렇게 되어서 이 부분을 고치세요 라고 되어 있으면 학생들이 이거 틀렸네. 여기에다가 수동태니까 is read. read는 3단 변화가 뭐하니까? 똑같으니까. 아니야. 다른 걸 바꿉시다. is 예를 들어서 by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is by가 어디 있어? 당연히 is 다음 수동태니까 뭐라고 해야 돼? is
boat라고 고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지. 맞아요? 아니죠. 해석해 보세요. 여기에서 is boat by라고 이렇게 바꾼단 말이야. is boat by라고 해석해 보세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어졌다? 책에 의해서 사졌다. 야 무슨 책이 사람을 사 얘들아. 책이 어떻게 사람을 사니? 아이들이 책에 의해 사진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책을 산 거죠. 그렇지. 여기에서는 is brought by라고 적어주면 안 되고 뭐라고 적어줘야 될까요? 그냥 by입니다. by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뭘 안 해서? 해석을 안 한다라는 거지. 해석을 안 한다라는 거죠. 얘들아. 무조건 해석을 반드시 해 줘서 뭐를 확인해 줘야 돼? 뭐뭐 해 지다가 제대로 성립이 되는지를 확인해 줘야 된다.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갑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체크할게. 첫 번째 반드시 비동사 여러분 체크하세요. 두 번째 PP, 세 번째는 뭐뭐 해지다. 무시하지 마세요, 얘들아. 비동사 없으면 안 되고 반드시 과거형 PP 써봐야 돼. 과거형 쓰면 안 되고 해지다 해석 필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제일 쉽지만 이게 수동태의 가장 기본입니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됐어요? 그치 얘들아?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쉬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동태의 시제입니다. 수동태의 시제. 굉장히 쉽습니다. 수동태가 만약에 현재 시제다. 그러면 앞에 있는 비동사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될까요? am, are, is,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나올까? pp가 나오는 거고 당연히 해석은 뭐라고 해석을 할까요? 뭐뭐 해? 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쿄 is loved by the students. 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된다? 학생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최저범주가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갑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가 보면은 was, were를 쓰고 뒤에다가 pp를 씁니다. 그럼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죠? 뭐뭐 해 시제가 뭐뭐 해? 졌다. 이건 우리 수업 때도 많이 했죠. 두 번째는 과거 시제는 반드시 is, am, is가 아니라 was, were라고 적어줘야 된다.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조동사가 붙어있는 조동사의 수동태거든요. 조동사가 붙으면 주의할 점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갈게요. can 예를 들어서 be, pp 어떻게 될까 해석이 can은 할 수 있다 해서 수동태가 되면 뭐뭐 해질 수 있다. 두 번째로 가봅시다. will be pp 뭐뭐 해 질 것이다. 쉽지만 여러분 쭉 갑니다. 그 다음에 must be pp 뭐뭐 해 줘야 한다. 조금 더 긴 걸로 들어갑시다. 좀 더 적을 거예요. can 대신에 뭐를 적어도 될까요? be able to be pp예요. 길어졌죠. 해석은 똑같죠. 뭐뭐 해 질 수 있다. 대답 좀 해줘 얘들아. 두 번째로는 be going to be pp 이거 will하고 똑같죠. 그렇죠. 뭐뭐 해 그렇죠. 뭐뭐 해질 것이다. 세 번째 갑니다. 여기 must 같은 경우는 have나 has to be pp 뭐뭐 해 저야 잘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고 그거 말고 또 더 많겠죠 얘들아. 뭐 maybe pp 뭐뭐 해질지도 모른다 식으로 한두 곳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다 적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주의할 점 체크를 할게요. 첫 번째 주의할 점 여기에 잘 보면은 쭉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앞에 조동사가 오고 나서 반드시 be를 쓰고 pp를 합니다. 이 be를 어떻게 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잘 빼먹어요. 없으면 안 된다. 조동사가 들어가면 학생들이 must pp, should pp, 뭐 이상한 have to pp 안 할 것 같이 많이 합니다. be 잘 빼먹어요. 조동사의 수동태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줘야 된다. 동사 원형 be가 들어가야 된다. am도 아니고 am, are, is, was, would 아니고 뭐 조동사 have 시작 조동사 be, pp 반드시 be가 들어가줘야 되고 두 번째로 조심할 점은 뭐가 될까요? 오른쪽에 대해서 뭐를 조심해 준다? 오른쪽에 쭉 있는 부분에 반드시 해석주의 해석 조심해 준다. 해석주의.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또 들어가서 여기에서 수동태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수동태는 일단 현재 시제는 어떻게 된다고 시작 am, are, is, pp 뭐뭐 해
지다. 과거 시는 어떻게 된다고요? was, were, pp 뭐뭐 해 졌다. 그래서 나머지 조동사는 전부 다 어떻게 되는 조동사 be, pp be 빼먹으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이거 좀 바꿀게요. 이제 이번 했으니까. 자, 그래서 비동사에서 주의할 점이 사실은 좀 많은데 여기에서 없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말고도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일단 수동태에서는 비동사가 없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본 것처럼 뭐를 조심해 줘야 될까요? 시제를 조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시제인지 과거 시제인지 아니면 부동사가 들어가서 비를 적어야 조심을 해줘야 되고, 세 번째로는 또 뭐를 조심해 줘야 되냐면은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신경을 써줘야 돼요. 생각보다 여러분 이 비동사에 조심할 거, 이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1번을 조금 이제 2번을 했기 때문에 1번을 좀 확장을 시킬게요. 자, 수동태에서 첫 번째 확인할 거 반드시 뭐 된다? 앞에 비동사가 있는지, 비동사가 그 다음에 현재인지 과거인지, 세 번째로는 비동사가 단수 쓸지 복수 쓸지 확인해주고, 두 번째로는 뭐 확인해주니 반드시 과거형이 아닌 PP가 오는 거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된다고? 해석할 때 반드시 뭐라고 써야 된다? 뭐만 해? 지다. 여기에 있는 이 1번, 2번, 3번이 수동태에서 가장 중요한 1번, 2번, 3번이다. 여러분 이거부터 먼저 알아두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수동태를 만드는 법이에요. 수동태를 만드는 법. 자, 그래서 원래 모든 문장의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능동태가 먼저 이렇게 있고, 이 능동태를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일단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능동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뭐냐면 주어가 동사하다 목적어를 이렇게 생긴 능동태다, 그렇지? 근데 얘가 수동태로 만들게 되면 다 알죠, 얘들아? 많이 해서 누가 앞으로 간다? 목적어가 앞에 주어로 갑니다. 두 번째, 동사는 어떤 형태로 바꿔준다?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준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주어는 문장 제일 끝으로 가서 무슨 형태가 된다?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동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원래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된다? 주어, 동사, 목적어만 찾아서 수동태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 자, 이시 A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볼 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 The student study science at school. 자, 이런 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주어는 누가 되는 거죠? 학생들이. 동사는 뭐가 될까? 공부한 다. 그 다음에 science는 뭐가 될까요? 과학 늘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뒤에 이걸 뭐라고 가지고 우리가 부사 찌끄레기라고 하거든요. 수동태를 만들 때 이런 부사 찌끄레기는 취급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무시하면 됩니다. 목적어를 주어로 끌어내야 되니까 해보자. 누가 앞으로 나갈까요? science가 주어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동태 동사만 할 때 반드시 두 가지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일단 반드시 비동사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뭐 봐줘야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시제. 여기 무슨 시제니? 현재 시제. 그 다음 현재 시제고 밑에 science가 단수니 복수니? 단수. 그래서 여기다가 a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뭐라고 적어줘야 되니? is. 그 다음 PP 형태니까 뭐가 될까요? studied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 게, 여러분 수동태를 대충 여러분 안단 말이에요. 선생님 수업 많이 했잖아. 목적어도 많이 나왔었잖아, 그렇지? 근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면 안 돼. 수동태는 다시 말하지만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고 뭐가 많냐면 파트가 많아요. 책임질 게 한 몇 개 된다? 한 10개 돼요, 10개. 그 중에 여러분들은 한 몇 개 정도 볼 거야? 한 6개 정도 볼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게 되면 6개 중에 5개는 챙기는데 뭐 할 수 있어? 한 개는 깜빡하고 놓쳐버릴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뭐가 포인트냐면 쌤 설명 듣는 거는, 지금처럼 1번, 2번, 3번 챙기면서 내가 한 개 더 빠뜨리지 않겠다 라고 챙겨줘야 돼요. 알겠어요? 자, is studied가 되고 뒤에는 이제 뭐가 될까요? by the students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by the students가 이렇게 올 겁니다. by the students, 학생들에 의해서. 마지막에 이제 뭐를 붙여주면 돼? at school을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할게요. 이 by the students는 뭐랑 똑같아지는 거냐면은 수동태에서는 얘도 부사 찌끄레기예요. 원래 at school도 뭐죠? 부사 찌끄레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주어 be pp까지는 적고 by 그 다음에 이걸 적어주는데 얘는 어디 적어도 괜찮냐면은 여기 적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줘도 괜찮아요. 어차피 부사지 그리기. 자,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조심을 해주면 된다. 오케이. 둘 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수동태를 바꿀 때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바꾸는 원리는 알겠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부사지 끄레기는 일단 어떻게 한다? 무시하고 만들어 준다. 무시하고 만들어 준다. 근데 수동태를 만들고 나서 by 플러스 명사는 어떻게 된다? 부사지 끄레기 앞에 적어도 괜찮고 어디 적어도 괜찮다? 뒤에 적어도 괜찮아. 어차피 얘는 다른 거랑 똑같은 부사지 끄레기 동급이기 때문에 어디 적어도 상관이 없다. 혹시 학교쌤 설명하셨니? 안 하셨죠? 위치에 대해서는 안 하셨죠? 어디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기본 더 예쁜 자리가 있기는 해. 근데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선생님도 좀 헷갈만하니까 일단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알겠죠? 기본적으로 수동태 만드는 법도 알겠지 얘들아? 됐죠?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이렇게 맞춰 얘들아. 4번으로 들어가서 수동태가 불가능한 자, 이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는 3번에서 이어져서 나온다. 자, 그러면 수동태를 만들려면 원래 있던 이 문장은 어떤 생김새여야 되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떤 동사가 그러면 수동태가 안 되냐? 1번 들어가면 목적어가 없는 동사가 있어요. 목적어가 없는 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요거 돌리면 된다. 원래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을 때 목적어가 주어로 오고 동사가 BPP가 되는 거잖아. 근데 아예 목적어 자체가 없었으면 주어 자리에 원래 쓸 게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그래서 수동태가 없는 동사는 목적어가 없는 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해요.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있냐면은 go sleep 같은 쉬운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 봐줄게 happen, occur 그 다음에 appear, disappear 이건 사실 좀 많아서 여러분 조금 어려워져서 학교 프린트를 좀 해볼까? 지금 요거 너 그때 쓴 요거 요거 안 했어요? 하셨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 그렇게밖에 없었어요. 이렇게밖에 안 하셨어요? 그럼 쉽게 갈게요. 쉽게 갈게요. 쏘리 얘들아. 쉽게 가자. 그냥 쉽게 가겠습니다. 그냥 이걸 할게요. 그냥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에서 그냥 이거는 일단 어쨌든 내신이니까 학교 기준으로 해서 그냥 세 개를 외워버립시다. 얘들아. 그래서 have 그 다음에 become 그 다음에 resemble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냥 이것도 그냥 이렇게 외우지 말고 얘들아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은 is had, is become, is resembled 가 요 세 개가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조금 더 나올 거예요. 다시 나갑니다. 당연히 해보는 되지. 해보는 됩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is, had 가져졌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조금 어색하죠. become 조심하세요. is become 되어졌다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냥 become이에요. 얘들아. 능동태로 써야 된다. become. 마지막으로 is resembled도 안 된다. 안 됩니다. 지금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서 그냥 밑에다가 살짝 예를 들어서 the sun is resembled by his father. 그래서 그 아들이 닮은 게 아니라 그 아들은 아빠에 의해서 닮아진 거다. 말 될 것 같거든. 아이가 아빠에 의해서 아빠처럼 닮아진 거다. 말 될 것 같거든요. 안 됩니다, 얘들아.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이걸 바로 뭐라고 써야 된다. 그래서 resembled 라고 그냥 이렇게 써야 이게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the sun is resembled by 안 된다. 그냥 무조건 resemble 마찬가지로 become 그대로 have라고 쓴다. 되겠죠, 얘들아?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5번. 그래서 많다. 자, 그 다음 첫 번째는 뭐냐? 5-1번은 뭐냐면 부정
수동태 부정문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잘 가져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아니 쏘리 쌤 바꿔서 미안. 지금 자꾸 제가 줄이려고. 오케이 이거 하나 먼저 하고 갈게. 수동태에서 by 플러스 목적격은 뭐 할 수 있냐면은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태를 만들 때 주어 be, pp 다음에 마지막에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쓴다고 그랬잖아. 이 부분은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이걸 하나 해볼게요. 자,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by 플러스 목적격의 생략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일반 사람인 경우예요. 일반 사람인 경우에는 주로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은 by us, us를 위해서 us를 쓰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by them. 근데 무조건 by them인 게 아니다. 이 them이 누구를 가리킬 때 일반 사람을 가리켜 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by people.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일반 사람으로 쓰인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라고 하는 by us, by them, by people은 주로 어떻게 된다? 생략을 시킨다. 차근차근 잘 들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군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누군지 모를 때. 보통 뭐라고 되냐면은 by someone입니다. by someone. 어차피 누군지 모르잖아. My wallet is stolen. 내 지갑이 도둑을 맞았어. 누가 훔쳐간지 몰라. by someone. 어차피 누군지 모르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죠? 되겠죠.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은 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앞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 그냥 내용으로 갈게요. 경찰에 의해서 잡혔다. 잡힌 경우다. 그 다음에 소방관에 의해 불이 꺼진 거. 뭐 등등등 이런 거 있죠. 너무 당연한 거. 경찰에 의해서 법인이 잡혔다. 소방관에 의해서 불이 꺼졌다. 선생님에 의해서 가르쳐 줬다. 도둑에 의해서 도둑 맞았다. 뭐 이런 것들 너무 당연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아니지 이상지 조금 졸려서 쌤이 졸리게 했었어요. 춤을 출까 이렇게. 너희 뭐지? 쌤이 춤을 못 춘다 그랬잖아요. 쌤이 춤을 추는 걸 보게 되면 얘들아 진짜 평생 못 잊을 끔찍한 악몽이 펼쳐질 수 있다. 쌤이 그냥 못 추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 눈 뜨고 못 보는 풍경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 춤추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끔찍한 장면이 벌어질 수 있어요. 맞아, 비슷해요. 지옥문이 열릴 수 있어요. 쌤이 마지막으로 춤을 춘 게 쌤이 대학교 이제 1학년 대학교를 딱 들어간 거야. 근데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학교 이렇게 과 전체에서 쌤 과가 좀 이제 쌤이 경영학과 출신인데 경영학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경영학과, 뭐 통계, 뭐 회계학과, 뭐 경제학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다 합쳐가지고 거의 한 230명 정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한 해에 들어오는 신입생 230명인 거야. 그래서 230명이 이제 학생들이 갈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파트를 이렇게 정하. 당연히 쌤은 이제 뭐 다른 거 하고 싶죠. 노래 잘하니까 뭐 합창부 이런 거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신입생 환영회 공연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쌤 친구, 절친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지금 변호사예요. 근데 그 자식이 자꾸 쌤 보고 제발 같이 가자. 그 헛슬이라고 댄스부가 있는데 같이 가자. 자기 혼자는 도저히 못 가겠고 제발 같이 가자고 사정사정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쌤이 또 너무 착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하도 간절히 부탁을 하니까 알겠어 하고 이렇게 처음으로 뭐 한 거야. 그 댄스부에 들어가서 댄스를 한 거예요. 여기 세 개의 파트가 있었거든요. 연극부, 합창부, 댄스부가 있었는데 그래서 댄스부가 200 몇십 명 중에 3분의 1이니까 거의 한 70명, 80명 정도가 같이 단체 안무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죠? 쌤 혼자 앵콜을 받았어요. 객석이 난리가 났습니다. 객석이 난리가 났어요. 그 막 학교에 학과장님하고 교수님들하고 막 학생들 2학년, 3학년 쫙 나와 있는데 거의 객석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전부 다 한마디를 외쳤어요. 저기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저 학생만 다시 앵콜 공연이 막 벌어진 거예요. 왜? 기이하고 신기해서. 기이하고 신기해. 발초사가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쌤 때문에 나머지 거의 69명, 79명이 다 못한 거야. 다 묻힌 거예요 얘들아. 그렇지. 쌤 춤추는 거 보고 싶어요? 그냥 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잠결을 먹으면 춤을 출 수도 있단 말이야. 큰일 난다. 출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하다. 여기 똑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자, 1번이 제일 중요해요. 솔직히 조금 쓰임 오버하면 1번을 외워야지 2번, 3번 몰라도 돼. 그렇다 몰라라는 건 아니고 2번, 3번은 곁다리고 1번이 제일 중요해요. 자, 이제 잘 봅니다. 봐보세요. 몇 번 얘기를 잘 보라고. 1번은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반드시 생략 같은 느낌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이야? 이건 쓰면 틀린 거예요. 일반 사람인 경우에 bias, by them, by people을 쓰면 뭐라고 봐야 된다? 틀린 거라고 봐야 된다. 그런데 2번하고 3번은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생략이 가능.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써도 오케이 된다라는 뜻이지.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서 굉장히 큰 차이인 게 by them, bias, by people은 여러분 쓰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틀린 거예요.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bias, by them, by people은 뭐 해줘야 되는 거지? 쓰면 틀린 걸로 간주해야 돼. 근데 2번, 3번은 왜 덜 중요하겠어? 써도 괜찮고 뭐하니까? 안 써도 괜찮으니까. 근데 왜 알아는 둬야 될까? 이거 안 썼으니까 틀렸어요는 아니라는 거지. 일반 사람이 여기서 누군지 모르거나 당연한 거. 그래서 2번, 3번은 조금 살짝 알아두고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몇 번이다? 1번이다. 바이어스 일반 사람에 의한 것은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생략해줘야 된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됐죠? 오케이, 이거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갑니다. 5, 6번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서 6번에서 1, 2번으로 또 갈리거든요. 일단 6번의 1번은 뭐냐면 여러분 부정입니다. 부정. 이게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올 거예요. 시험에 아마 이게 제일 잘 나올 거다.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녹아 있어요. 앞에 우리가 1, 2, 3, 4, 5번이 이 6번에 녹아 있다고 보면 되는데, 자 부정문에서 능동태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아니야.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주로 누가 들어가니? don't 또는 doesn't 또는 과거 시제면 didn't가 중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오니?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잖아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어 줄 거야? 수동태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앞에 있는 목적어가 앞으로 와서 뭐가 될까요? 이렇게 와서 주어가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박아줘야 돼. don't be pp야? doesn't be pp니? didn't be pp야? 그럴싸하지? 아닙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수동태는 비동사잖아. is의 부정문은 어떻게 만들어? don't is야? isn't잖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isn't, aren't. 당연히 am도 되겠지만 일단 안 적을게요. 과거 시제면 뭐가 될까요? wasn't, weren't. 그 다음에 비동사가 이미 왔으니까 뒤에는 이제 뭐가 될까요? 뒤에는 pp.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될까? by 플러스 목적격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어디를 봐주면 된다? 여기를 봐줍니다. 제발 얘들아 좀 봐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중요합니다. 아예 고정을 시켜버리세요. 능동태의 부정문은 약간 그냥 외우듯이. 왜냐면 실제 하면 여러분 되게 실수 많이 해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적는 거야? don't be pp라고 적어놓고 야 don't be가 어딨어? 아 맞다. 그제서 뭐로 바꾸는 거야? aren't로 바꾼단 말이야. 실수하기 되게 좋은 거거든. 능동태는 무조건 뭐로 부정문이 간다? 다시 뭐라고? 시작. don't, doesn't, didn't 동사 원형으로 가는 거예요. 수동태는 무조건 뭐로 가는 거야? 시작. isn't, aren't, wasn't, weren't 뒤에 뭐로 가는 거야? pp로 가는 거다. 알겠어요? 좋습니다. 밑에 예문도 하나 해볼게요. 이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book 할게요. The children read didn't love 쌤은 아니다. 쌤 아니에요. 쌤 아니다. 자, 해봅니다. 누구가 볼까요? 더 teacher. 자 해보세요. 어떻게 된다고? 여기다가 아무 생각 없이 didn't니까 didn't 쓴단 말이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얘들아.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줘야 되니? 이제 고민해줘야 돼. 자 해봅시다. 일단 비동사를 써야 되고
일단 비동사를 써야 되고 다시 이 비동사에서는 뭐 조심해준다고 하더라? 시제 플러스 뭐까지? 단수, 복수. 이거 한 방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밑에 무슨 시제네? 과거 시제네. 그 다음에 티처가 뭐 단수네 복수네? 단수네. 그럼 뭐라고 적어줘야 될까요 얘들아? 그렇지. was. 그 다음에 뒤에는 무조건 pp. 러브 아닙니다. 러브 듭니다. 또 밑에 적을게요. 여기다가 러브라고 적으면 안 돼요. 됐어. 러브 드. 러브라고 적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by the children이라고 적겠죠. wasn't. 좀 흥분했어요. 빨간색 쪽에 왔어. 여기에서 비동사고 다시 말하지만 시제 조심해야 되고 단수인지 복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시 말할게요. 부정문이면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수동태는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짧은 순간에 신경 쓰게 되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didn't가 아니고 뭐로 가야 되겠네? 비동사로 가서 비동사 써야 되겠네. 거기다가 과거 시제 써야 되겠네. 단수로 써야 되겠네. 또 방금처럼 부정문이니까 was가 아니라 wasn't로 써야 되겠네. 그 뒤에 또 love라고 적어버리는 거 순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니지. pp가 와야 되니까 반드시 love, 드라고 적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볼 때는 신경 쓸 게 많으니까 이걸 단계별로 나눠서 하나씩 차근차근 가줘야지. 절대 내가 맞췄다고 해서 성갑스럽게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문제 풀 건데 첫 문제를 풀 때 실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학교 시험에서 실수해버리면 뭐한 거야? 아무 소용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의문문인데 의문문이 제일 사실은 하이라이트거든. 제일 난이도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차분하게 적어주고 페이지가 넘어가면은 그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러분 쌤이 종이 받아다가 줄 테니까 자기가 어쨌든 의문문은 뒷페이지에서 만들어놨지. 내가 해놨네요. 그래서 쌤이 여기는 적을 내용이 많기 때문에 ISM이 두 페이지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차근차근 쭉 적어주면 됩니다. 내용 많죠 얘들아? 차근차근 절대로 막 적지 말고 다 외운다는 마인드로 이거를 쓰면 꺼도 되는데 끄면 꺼볼까봐 잠깐만요. 추워? 너희도 그러니? 일단 꺼놓을게. 선생님이 예쁘게 써줄게. 외우고 있어. 외우고 있어요. 네. 자, 외우고 있으세요. 현재 완료. 싹 다 외우고 있으세요. 대충 한 나중에 조금 추가를 좀 해볼게요.
음. 아니면 차에서 살짝만 한 칸만 조금 뒤로 와줄래? 여기 조금 지금 옆에서 오래 안 걸릴 거든. 나 알고 있어. 쌤이 그래서 주머니랑 사이에 끼워들려니까. 그 먹을 것까지 안 가져와도 돼. 금방 끝나. 금방. 평소에 공부를 했던 거라서 지금 늦었어. 뭐 그래? 했던 거라서 하긴 하는데 선생님 다시 조금 얘기를 할게요. 금방 너가 잘하고 있으면 많이 했지만 무시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를 볼 때는 형태하고 해석이 기본이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형태를 좀 무시할 수 있거든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현재 완료의 형태는 요거 번호 붙였지만 세 가지를 잡아주는데 첫 번째로는 앞에는 반드시 뭐해야 된다. have 또는 has를 써줘야 된다. 수동태 감정에 비동사가 들어가다라든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안 그럴 것 같겠지만 객관식 문제에서 have has 없잖아. 신경 안 쓰고 대충 피보고 그냥 대충 해서 더 넘어가는 실수하기 되게 좋아. 반드시 have 또는 has가 있는지 확인해 줘야 되고 이거 두 개는 그냥 확인으로 끝이 아니죠. 확인하면서 뭐까지 들어가는 거야?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래서 1번은 반드시 여기 좀 반드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까지 확인해 준다? 단수인지 복수인지 두 개 다 확인해 준다. 일단 있는지라고 해볼까? 있는지 확인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해 줘야 된다.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PP 형태인데 여기다가 과거형 그냥 적어놓고 아까 한 것처럼 have broke, 뭐 has broke 이렇게 적어놓고 만족할 수 있거든요. 안 됩니다. broke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PP 형태인 broken이라고 PP 형태를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래서 결국 현재 완료는 뭐냐? 앞에 있는 have has가 가리키는 건 현재 시제, 뒤에 있는 PP는 과거 시제를 가리켜서 현재와 과거가 합쳐진 거다. 말 그대로 나는 PP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예를 들면은 여기 채아가 I have studied English라고 얘기를 하면 과거의 영어를 공부했단 말이냐, 지금 공부한단 말이냐, 지금 현재 말고 지금 안에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어? 과거에 have studied 공부했던 경험이 됐건 완료가 됐건 기술이 됐건 have studied를 지금 나는 가지고 있는 상태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와 과거가 합쳐진 개념이다. 부정문을 쓸 때는 절대로 don't나 doesn't를 쓰면 안 됩니다. don't have 하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거는 다른 거고 have not pp, haven't pp, has not pp, hasn't pp 반드시 have나 has나 들어가야 되고 외운문도 마찬가지 주어 앞에 have 주어 pp 또는 has 주어 pp 반드시 have, has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do, does 주어 have pp는 이상한 거 절대 안 된다. 봐야 되고요. 대답을 할 때도 yes 주어 does do가 안 되고 절대로 이제 현재 완료에서는 do, don't, does는 구경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have, has 주어 pp 하고 물어보면 yes 주어 have, yes 주어 has라고 대답을 한다. 이번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현재 완료와 함께 쓸 수 없는 표현. I 현재 완료를 쓸 수가 없는 표현이 있고 이해를 해야 된다. 어떤 거다? 특정 과거 시점을 지칭하는 표현. 왜 현재 완료를 쓸 수가 없다? 과거는 있지만 누가 안 들어가니까 현재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전에 나는 영어 공부했다면 현재 완료 묻습니다. 왜 지금 현재가 포함이 안 됐다. 3년 전은 과거만 존재하거든요. 이때는 뭐라 써야 된다? 과거 시제로 바꿔 써야 된다. 대표적으로 이제 어제, 시작. Yesterday, last, ago, when, 2년도인데 좀 조심할게. 그냥 last하고 ago만 외우지 마시고 last 뒤에 뭐가 붙어요?
last Christmas, last week, last year, last 뒤에 붙고 ago는 앞에 붙어요. 3 years ago, 4 days ago. 그래서 얼마 전 그렇게 되고요. 왜는 의문사 왜인 거야. 이게 접속사 왜인 거야. 둘 다 안 돼요. 둘 다. 의문사 왜인도 안 되고 접속사 둘다 두 개 다 있습니다. 둘 다 안 된다. 적을까요? 이렇게 왜는 의문사 접속사 둘 다입니다. 뭐뭐 할 때 왜도 쓸 수가 없고 당연히 이제 접선 해야 됩니다. 접선 이렇게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한다. 주로 의문사 주라고 의문사라고 적었고 의문사는 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인연도 같은 경우. 근데 왜 이거 그냥 5개 외우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복잡하게 설명하나요? 이 5개만 이렇게 있어. 예를 들면 앞에 보겠지만 오늘 아침에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은 저녁이 됐어. 저녁이 된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가 되면은 과거 시점을 지칭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게 또 파생이 되는데 문제는 안 나오니까 다행이네. 일단 그 기분 좀 알아두고 넘어가세요. 자, 해석을 할 때는 해석을 한 가지로 할 수 없고 네 가지를 해야 된다. 그죠? 일단 여기 타이틀부터 외워보시죠. 시작. 계속 배웠다. 한 적이 있다. 완료. 없다. 마지막이 과거에 뭐뭐 했고 지금 현재 뭐뭐 수업처럼 가지만 그래서 그 4개 아니 더 빠르게 붙여주자. 더 빠르게 0점을 주면 안 되겠고요. 너가 약간 동생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고 계속 해왔다. 경험한 적이 있다. 완료했다. 과거 했고 현재 뭐뭐 하다가 되고요. 여기는 힌트어를 좀 잘 외워줘야 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계속의 힌트어는 3개인데 since, for, how long 3개인데 how long은 조금 좀 더 중요하고 since하고 for를 확실하게 알아둬야죠. since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서 시점이 나와서 뭐뭐 이후로가 되고 for 뒤에는 뭐가 나와서 숫자 기간이 나와서 뭐뭐 동안. 그래서 현재 완료에서 have, has 틀렸냐, pp 틀렸냐도 물어보지만 since를 써야 되는데 for를 쓴다든지 아니면 for를 써야 되는데 since를 쓰는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since 뒤에 시점이 맞는지 시점은 말 그대로 한 순간이다. 작년 12월 뭐 이런 식으로 시점 이후 숫자 기간은 뭐 3일 동안 100년 동안 10일 동안 되는 거고 경험도 이제 외우고 있지. 경험은 세 줄이라고 보면 이거 필기를 이렇게 해서 그런 건데 요거 세 줄이라고 봅니다. 세 줄로 세 시리즈로 배웁니다. 첫 번째는요 ever, never, before. ever는 ever 자체가 무슨 뜻이야? 한 적이 있다. never는 never 자체가 뜻이 한 적이 없다. before가 붙으면 이전에 뭐뭐 한 적이 있다. 두 번째 줄의 시리즈는 once,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10 times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한 번 한 적이 있다, 두 번 한 적이 있다, 몇 번 한 적이 있다.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데 have, has, been, to를 쓰게 되면 굳이 뭘 해도 힌트어가 없어도 have, has, been이라고 무조건 경험을 하냐 been 뒤에 뭐까지? to 장소까지 나오면 이건 힌트어가 없어도 무조건 뭔가에 간 적이 있다라는 경험이 된다. 반면 요것도 체크하면 좋거든요. have, has, gone to가 되면 뭐가 된다고? 결과가 되어서 과거에 어디에 가서 지금 현재 없다가 됩니다. 그거는 그 뭐냐 bean을 쓰게 되면은 예를 들면 계속도 가능해. 표쌤은 초등학교 때 이거 쭉 못생겼다. has been ugly since his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이후로 어떻게 되는 거야? 못생긴 적이 있다야? 아니야. 지금까지 쭉 못생겨. 이 잘돼 너무 못생겨. 현재까지 못생겨. 맞다. 그래서 have, has, been to까지 가야 돼. bean이라고 무조건 가야 돼. 잘 물어봤어. to까지 가야 된다. gone to, 요 to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장소가 들어갈 때 나중에 나오게 될 거야. bean 썼는데도 경험하는 거. to까지. 그 다음에 이제 완료의 힌트어는 4개고요. already, yet, just, now 딱 4개고 그 중에서 already하고 yet도 시험에 좀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면 already는 무슨 문장을 쓰고 긍정 문장을 쓰고 yet은 어디에만 쓴다? 부정문과 의문문에만 쓴다. 그래서 긍정문의 already는 이미 벌써 했다가 되고 yet은 부정문에서 아직 했다가 아직 안 했다. 안 했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just가 just를 풀면 나우가 되면 이 지금보다는 이제 했다. 상관없어. 여기 있는 모든 힌트는 다 긍정문, 부정문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건데 already하고 얘만 특이하게 긍정 문장을 쓰고 부정문 문장을 쓰는 있는 거라서 요거만 조금 주면
마지막 결과는 킨터가 없어서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오히려 편하게 생각하는 게 자주 안 쓴다. 딱 정해져 있다. have, has, gone to는 어디 과거에 어디 가서 지금 현재 없다. have, has, goes to는 과거에 잃어버려서 지금 없다. 항상 밑에 붙어 있는 건 좀 줄여 쓴 거예요. 그 다음에 have, has, left to는 과거에 떠나서 지금 없다. have, is, broken 두 개 다 외우세요. 과거에 고장나서 지금도 고장나 있다. 또는 과거에 부러져서 지금도 부러져 있다.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현재 완료고 여기 뒤에 있는 is plus 단수 명사는 너무 쉬운 좀 덤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요게 요걸 왜 쉬운 걸 줬냐? 여기 양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 거다. 그렇게 되어서 이쪽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 생각할 때 되게 쉽습니다. 이치는 이치만 보는 게 아니라 all, every, each를 다 가져야 되고 요 세 개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데 아무 데나 막 써야 되나요? 아니 좀 차이점이 있다. all은 뒤에 복수 명사가 와. 근데 every는 뒤에